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이청원 IM증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부진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점쳐지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혼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엇갈리네요. 엇갈렸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네. 1차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우선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 동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인도 법인에서의 청약이 생각보다는 저조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게 그러한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청약이 조금은 부재하고 생각보다 더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조금 별개로 저는 이거 현대모비스랑 조금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모비스가 이 거래 이전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이 모듈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은 7월, 8월, 9월 들어서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차량의 판매, 즉 완성차의 판매 자체가 조금 더딜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의 최대 주주이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턴이 기대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히려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 쪽으로 조금 더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 기업의 주가가 조금 상회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대차보다는 차라리 현대모비스를,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판매가 생각보다 둔화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서 제가 탑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워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유망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도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저는 단기적으로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더 하반기 때 강하게 내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화스럽다, 우려스럽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고부가 가치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 때문에 3분기 실적 뚜껑을 좀 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차별점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뭐 도요타와의 협력, 지금 GM에 이어서 또 도요타와 뭐 수소 그리고 AI, 로보틱스 이쪽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뭐 수소차라든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적인 동력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는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랑, 또 싱가포르 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또 뛰어넘는 모습, 또 인도 IPO를 통해서 지금 전동화 이제 기지를 또 구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IPO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들을 쏟아붓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3분기 실적과 함께 그랬을 때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전망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했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현대차. 자, 장기적 관점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중바이오 규제 최대 수혜주로 이제 언제나 꼽히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조금 빠지면은 불안한 거죠. 그걸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천천히 52주 신고가가 나올 만한 그런 영역에 저는 놓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잘 간다기보다는 종목이 잘 가는 거죠. 흐름이 좋고요. 52주 신고가 결국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사고 가만히 놔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언제나 좋은 네, 이제 뷰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소폭은 좀 기대치에 부합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익단에서요. 그 이유는 지금 2분기 에피스가 수령한 2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 부재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피스양의 내부 거래가 좀 증가를 했고 판관비도 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뭐 부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4공장까지 가동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4공장을 이제 돌리기 전에 선 주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5공장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6공장까지의 선 주문을 계속 받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제약사 20곳 중에 16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가동률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을 보면 8공장까지 지금 계획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고 세워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수익성적인 측면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한 상황이고 어떤 지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가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크게 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좋은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제약바이오의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의 대장주의 흐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은 좀 영위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5회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가 답이다. 그 안에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망하게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하이브는 그동안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 나왔는데요. 또 전일장에는 제이홉 씨의 이 저녁 소식 들려오면서 모처럼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엇갈리네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하이브만 두고 봤을 때는 그렇게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위버스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BTS 완전체 컴백이 2025년 6월 달쯤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BTS가 컴백을 하게 됐을 때 월드 투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는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 그리고 멤버 솔로 활동을 했을 때 그 성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굉장할 거라고 좀 전망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도어에 대한 불확실성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이브가 앞으로 기대감적인 측면, 뭐 4분기 그리고 좀 이연돼서 내년까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살아나야지 그게 시세에 연속적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지 않아도 좀 여유롭게 엔터 쪽은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섹터 전반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피비님 의견 또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도 뭐 하이브가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간다 그냥 그런 관점보다는요. 네.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갈 것이다. 대략 20에서 21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더 갈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습니다. 지금 엔터 쪽은 확실히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계속해서 묻어났고요. 그 가운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안 좋았습니다. 3분기도 시장의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이즈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노이즈 속에서 우선은 일정 부분 이게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회사가 예전부터 약간의 지적받았던 게 현금 유동성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반기보고서 한번 쭉 보고 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우선은 3,200억 원, 유동자산이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14회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또 현금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1조 2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우선은 적지 않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이브만 올라간 게 아니고 SM, JYP 또 YG도 꽤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실질적인 공연이나 콘서트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 광고, 특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 기타 멤버십 조금은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한 체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보았을 때 그게 내년 혹은 올해 4분기 정도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게 되면 3분기까지는 실적은 우선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폭의 수익 혹은 주가의 상승은 우선 일시적으로 조금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하이브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도 좀 달라졌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비만 치료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넥신 사실 좀 잊혀진 종목이었는데 비만 치료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비만 치료제가 좀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 사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자, OX 어느 쪽부터 볼까요? 이지은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넥스턴 바이오가 또 비만 치료제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네. 시장은 사실 2차 전지도 대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반도체도 TSMC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기대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적을 또 좋게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투심이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까지 있는 섹터인가라는 생각에 투심도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물줄기가 있겠지만 또 비만 치료제라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넥신도 이제 포함이 됐다. 지금 이 거래일 전에 포함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 전에 거래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됐는데 물론 추가 상장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한 테마에 올라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GX, G6라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쪽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전에 이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타 경쟁사 약물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를 입증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뭐 중국 쪽에서 임상을 하는 부분이 살짝 미래 먹거리적으로는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이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5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주봉상과 월봉상 특히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오랜만에 또 실렸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원하는 테마, 강한 테마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께서는 왜 X를 주셨을까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중간중간 선형관계를 계속했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펩트론이 딱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펩트론, 대화제약, 또 기타 인벤티지랩 등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참 좋았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약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죠. 위고비가 출시가 공급 가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모멘텀 자체는 사라진 상황에서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가 52주 신고가였는데 그것을 우선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큰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넥신, 한미약품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그리고 한 2거래 정도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만 이 친구도 비만 치료제는 맞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나왔는가 약간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1차적으로 저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를 이제 잃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국면이라고 봅니다. 대화제약은 이미 한 차례 지금 꺾인 모습이고요.
모멘텀이 우선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한미약품 또 지금 제넥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어제까지 좋았습니다만 이게 섹터 전체를 지금 견인하기에는 우선은 힘든 분위기입니다. 모멘텀이 사라진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조금은 멀리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제넥시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이 신고가 돌파 이후 이 비만 섹터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것을 이끌 만한 큰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X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어제 뜨거웠던 쪽 SMR, 이 소형 원전 쪽이죠. 그 안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어요.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연초부터 계속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등장을 한 이후로 원전, 방산 여기 계속 힘을 실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또 주가도 뻥뻥 오를 것이다. 적어도 방산처럼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세일즈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실적은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얼마나 더 큰 결과를 보여줘야지 주가가 움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원전은 그리 매력이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주라고 하는 측면도 결국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과정에 의해서 시공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기기의 제작이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또 수주 잔고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어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비록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 기술적으로 역시나 음봉이 크게 나오는 걸 보면서 원전은 조금은 멀리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원전주는 좀 접근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큰 관점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앞다퉈서 결국에는 전력 수요를 위해서 지금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을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들러왔던 소식이 구글 쪽과 아마존이 관련해서 SMR 쪽에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물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을 택하고 있고 원전이 이제 앞으로 전력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기조는 확인은 하긴 했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얼마나 수익적인 측면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의 SMR을 담당하고 있는 XE100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SMR 관련 사업을 열심히 국채과제를 수행을 해나가고 있고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찌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전반적인 원정주들이 다 같이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 흐름을 다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독적으로 끌고 가는 힘은 아직까지는 좀 동력이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지금 체코 관련돼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내년 3월에 본계약 체결이 남아 있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무 수익이 남는 게 없다. 아니면 수익 그래도 괜찮다. 이런 아직까지 딱 확립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갭 상승을 해서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 관점으로도 X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여전히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동돼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 봐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 체크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